회사에 왜 규율과 통제가 필요한지 저에게 아주 강한 인사이트를 준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물론 착하게 굴면 낮 동안 양을 메워둘 끈 하나 그려줄게. 말뚝도 같이. 어린 왕자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워둔다고? 정말 놀라운 생각이야. 하지만 메워두지 않으면 양은 제멋대로 가버릴 거야. 양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 말은 조종사의 말입니다.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양이 어디로 간단 말이야? 조종사가 말했다. 어디로든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 별은 아주 작은 걸. 그리고 아마도 조금 슬프게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가도 멀리는 가지 못해. 이게 이 책의 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같은 맥락의 구절이 46페이지에 비슷하게 나와요. 아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필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린 왕자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행 방법이 달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모든 별에서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의 씨앗과 나쁜 풀의 씨앗도 있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씨앗은 그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대지 깊은 곳에서 비밀스럽게 잠들어 있다. 그러다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서 보드라운 어린 싹을 수줍게 내민다. 그게 만약 작은 무나 장미나무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좋다. 하지만 나쁜 풀의 싹이라면 당장에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끔찍한 씨앗이 있었다. 그건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가득 퍼져 있었다.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으면 뽑아낼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별은 바오밥 나무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바오밥 나무의 뿌리는 별을 꿰뚫어 파고든다. 이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다. 그건 규칙의 문제야.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면 별도 정성스럽게 단장시켜 주어야 해. 바오밥 나무인지 장미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되면 규칙적으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 주어야 해. 두 나무는 어렸을 때 모습이 꽤 비슷하거든. 이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제가 이 글 두 가지 문단을 가지고 왜 회사의 규율과 통제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회사에 존재하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점점 굳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왜 생각이 굳어지냐면 지금까지 이 프레임 밖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변의 인간관계를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될 테니까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주는 걸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브앤테이크라는 책 되게 유명하죠, 요즘. 그 책에서는 주는 걸 편애하는 사람을 기버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편하게 그 책의 용어를 차용해서 기버라고 부를게요. 근데 그 책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버들이 에너지가 엄청 넘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보는 기버들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나라도 해야지 라는 모양새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엄청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업무를 주는 리더가 난처하고 곤란해하니까 그래도 제가 할게요 라고 손드는 사람이 거의 많아요. 물론 훌륭한 기버들 중에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회사 내의 기버는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업무, 기피하는 업무들을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에 가까워요. 이분들은 누군가를 돕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쓸모를 느낍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가장 빨리 많이 성장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은요, 그 시점에 가장 어려운 업무거나 가장 힘든 일인 경우가 많거든요. 기버들이 그런 업무들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 실력은 안 되지만 그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실력이 쑥쑥 커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버들도요, 사실 내가 회사의 쓸모를 못 느끼게 되면 금방 테이커로 바뀌기도 해요. 보통 기버들이 쓸모를 못 느끼게 될 때는 언제냐면요, 주변에 테이커가 너무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면 주변에 테이커가 많아서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쓸모를 이제 못 느끼게 되면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테이커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과 다른 제가 직접 관찰한 테이커의 모습은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사에서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혼자 다니고 구석에 있고 단체 생활을 거의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 회사 안에서 테이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요,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근데 그 이상을 시키면요, 꼭 사족이 붙습니다. 이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듯이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받는 게 편한 사람인데 사실 그 이면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받는 게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테이커, 제가 말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도와주면요, 여러분 테이커는 얼마든지 상승이동할 수 있어요. 테이커가 상승이동할 때 가장 먼저 거쳐가는 단계가 바로 선택적 기본입니다. 그 책에서는 매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선택적 기버들은요, 상대방이 얼마나 주는지를 보고 내가 줄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조심스럽잖아요. 또 실패할까봐 너무 두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를 언제나 굉장히 염려하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회인들은 이 선택적 기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기버 성향이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적 기버의 성향이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테이커 성향이 평생 동안 유지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의 기복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특정 조건과 상황을 만나면 기버가 될 수 있고 선택적 기버가 될 수 있고 테이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피하셔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획일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일관성과 획일성은 여러분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일관성은요, 한 사람을 봤을 때 한 사람이 기분 좋았을 때의 모습, 또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통틀어서 그 사람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못 볼 꼴, 볼 꼴 다 봐서 이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것을 내가 감내하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오가는 이 감정의 파도를 일관적으로 느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하지만 개 중에는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분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바로 말씀드린 획일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능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 자신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행동들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르시시즘이요. 그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이 획일성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만나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요,
사람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나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선량한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면요, 이런 사람들을 면접 때 거르는 게 가장 좋지만, 이 싹수가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러분들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획일성이 강한 테이커, 그러니까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 한 명이 팀 하나를 괴멸시키는 것도 모자라 회사 하나를 산산조각 내는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 사람도 바뀌겠지라는 생각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리더라면 굉장히 아니란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메타인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해고하고 사람에게 쓴소리 하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에요.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불편한 얘기를 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 언젠가 나아지겠지라는 그 위안,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성찰해 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손가락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구멍이 번져서 댐이 무너지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팀원분들은요, 반드시 상급자에게 도움 요청을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당사자와 말로, 논리로 다퉈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논리가 통하는 상대라면요, 대화로 분명히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보통 획일성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들하고는요, 대화가 진전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벽 보고 얘기한다가 딱 맞는 표현일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나르 성향의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요, 이직을 잘 준비해서 더 좋은 회사, 그런 회사에 이직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업무 접점이 있는 모든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중심으로 회사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